해가 지기 직전 해를 가리던 구름이 살짝 비키면 잠깐이지만 다시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이 자연 현상을 비유하여 특별한 뜻이 생겨났습니다. 회광반조가 의미하는 바를 간략히 검토합니다. 회광반조의 한자는 돌아올 회빛 광 돌이킬 반 비출 조자입니다. 꺼져가던 빛이 되살아나서 도리어 비춘다고 합니다. 거의 죽어가던 불치병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갑자기 정신이 명료해지고 기운을 다시 차리는 현상이 일시적으로나마 발생합니다. 이를 회광반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혼수 상태를 오가던 환자가 갑자기 제정신을 찾고 가족들을 불러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이런 일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또 다른 뜻은 참선 수행 중에 일정한 경지에 올라 잠시 쉬어가면서 수행을 돌아보고 반성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격지심은 국어 사전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뜻이 조금 다릅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자격지심을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뜻입니다. 옛날의 문학작품을 보면 분명히 자격지심은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열등감이라는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자격지심의 원뜻을 누군가가 열등감의 뜻으로 오해하여 쓰기 시작하고 이것이 널리 퍼지면 새로운 뜻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자격지심의 한자는 스스로자 부딪힐 격갈지 마음심자입니다. 내부에서 두 마음이 부딪히면서 갈등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극구 만류하다, 극구 부인하다, 극구 사양하다라고 할 때의 극구라는 뜻을 알아봅니다. 극구의 한자는 다할 극 입구자입니다. 한자의 훈 그대로 온갖 말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말을 다하여 만류하다, 온갖 말을 다하여 부인하다, 온갖 말을 다하여 사양하다입니다. 일축하다, 그리고 일소에 붙이다. 이 두 표현은 거의 비슷한 뜻으로 쓰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일축하다의 일축은 한 일자 찰축자입니다. 한번 걷어차 버린다는 뜻이니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부탁을 단번에 거절할 때 일축한다고 합니다. 이때 일소에 붙인다고 해도 같은 뜻입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도 일축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강팀이 약팀을 간단하게 제압한 경우 일축했다고 합니다. 일소는 한일 웃을 소자입니다. 한번 웃는 것도 일소이지만 단번에 무시해버릴 때 일소에 붙인다고 합니다. 이때는 일축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왕형, 불형의 의미는 왕의 형님임과 동시에 부처님의 형님이라는 뜻입니다. 왕은 세상의 1인자이고 부처는 진리의 표상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최고의 위치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뜻은 이 세상에 꺼리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왕형불령은 조선시대 태종의 장남인 양녕대군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여기서 왕은 세종대왕이며 부처는 독실한 불교 신자인 동생 효령대군을 가리킵니다. 호생오사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이는 사람은 물론 모든 생명체의 기본 욕구입니다. 호생오사의 출전은 주자가 주석을 단 맹자집주입니다. 호생오사의 한자입니다. 조로 날생 미워할 오죽을 사자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삶을 추구하고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불치병 환자는 하루속히 죽기만을 바랍니다. 건강할 때는 삶의 애착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지만 이제는 하루속히 죽어서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마음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육체의 상태가 마음을 결정짓습니다. 통증에 시달리는 몸은 마음을 죽는 쪽으로 몰아세웁니다. 마음이 몸의 주인이 아니라 몸이 마음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입니다. 조선시대 일본 통신사들이 사무라이에 관한 기록을 다수 남겼습니다. 사무라이는 호생오사라는 인간의 기본 욕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기록입니다. 심지어 사무라이의 가치관을 낙사오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는 것을 즐기고 사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통신사들은 인명살상을 서슴지 않고 명예를 위해서라면 스스럼없이 할복하는 사무라이들의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낙사오생이라는 표현이 안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령은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을 지칭합니다. 요령의 한자는 중요할 요자 거느릴 영자입니다. 거느릴 영자는 요령, 요소, 요점 등의 뜻이 포함됩니다. 요령은 요령부득이라는 사자성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물의 중요 요소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니 나는 요령부득이야 라고 누군가 말하면 스스로가 똑똑하지 못하다, 우매하다라고 하여 자책하는 것입니다. 요령에는 엉뚱한 뜻이 또 있습니다. 요령 부리다,
요령 피우다라고 하면 잔재주나장 깨의 의미가 됩니다. 목화열애 중 유명 연예인들이 사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문기사 제목으로 자주 인용되던 표현입니다. 또는 목화 휴업 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목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봅니다. 목화의 한자는 눈목 아래 하자입니다. 눈 아래에 벌어지는 광경이 목화입니다. 목화를 달리 표현하면 바로 지금이 됩니다. 목화열애 중이라는 말은 바로 지금 교제 중이라는 뜻이 됩니다. 일이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탈 때 궤도에 오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궤도란 한자어도 한자의 혼을 알아야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궤도의 한자는 바퀴 자국, 개, 길도 자입니다. 궤도의 원뜻은 바퀴 자국이 나 있는 길을 가리킵니다. 다른 뜻도 있습니다. 기차나 전차의 레일을 궤도라고 합니다. 별이나 행성의 공전 궤적도 궤도라고 합니다. 궤를 같이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궤는 궤도를 의미합니다. 수레나 마차가 같은 궤도를 이용하여 간다는 의미입니다. 뜻이나 의견이 같을 때 궤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궤를 달리 한다고 하면 다른 궤도를 이용하여 간다는 뜻이니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가 됩니다. 궤적이라는 어휘도 검토합니다. 궤적의 한자는 바퀴 자국계의 발자취적입니다.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이 궤적입니다. 앞서 검토한 궤도는 수레바퀴가 다닌 길이고 궤적은 그 흔적입니다. 궤적의 원뜻은 지금은 확대되어 모든 물체에 지나간 흔적을 궤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이나 단체에 지나온 발자취나 역사도 궤적이라고 표현합니다.